지금부터는 저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무슨 분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실제로 이제 우리 데이터를 보는 회사의 그 기업의 인터넷 기업의 담당자들은 저런 이제 뭐랄까 좀 포괄적인 분석은 하지 않고 자기 사이트, 자기 서비스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저런 데이터를 쭉 공급하면서 그냥 데이터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이 아니고 자주 어떤 나타난 결과, 아까 경쟁사와 차이가 났다 그랬죠. 그 차이에 대한 분석, 왜 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드리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계약을 통해서 따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에 대해서 멀리는 못 내다보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일어났다는 대충 이야기할 수 있고 아주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찰력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초에 그 전해의 전체 트래픽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중요한 이 포탈들, 이제 인터넷 사업자 중에 제일 큰 데들이 포탈들이니까요. 포탈들의 서비스와 어떤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됐고 올해는 어떤 게 이슈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별로는 어떤 게 이슈가 됐고 올해는 어떤 게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를 이제 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일부를 이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그 방식으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분석도 가능하구나.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또 무심결에 쓰시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니까 인터넷 요새 한국 인터넷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데 대한 그냥 간략한 어떤 그 상식이랄까 뭐 가벼운 지식을 좀 얻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이게 6년 말 2007년 초에 만든 겁니다. 올해 인터넷 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봤을 때, 벌써 올해 반은 지났습니다만, 크게 이제 이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를 4가지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가 100mbps 이제 광내에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수익 인터넷이 보급률이 세계 1위다, 2위다, 요새는 좀 밀려가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초고속 인터넷은 1mbps 내지 10mbps 그 속도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XP도 나오고 이러면서 광랜이라고 그러죠. 100mbps로 빨라지는 그런 환경으로 쫙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에는 생각 못했던 큰 용량의 어떤 데이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동영상 같은 거. 인체 초기 같으면 전화 모뎀으로 생각해갖고 한번 보시면은 동영상 한번 보려면은 속 터지죠? 그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100메가 정도 되면 아무리 큰 거라도 아주 리저너블한 시간 안에 툭 볼 수가 있죠. 그럼 서비스 내용도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 변화. 크게 좀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MS에서 비스타라는 게 나오면서 OS로 비스타가 깔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7.0이 기본으로 깔립니다. 7.0하고 6.0의 차이는 7.0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6.0에는 창이 하나 열렸고 사이트를 보다가 새로운 사이트를 보려면은 이 창이 닫히든가 아니면 새로운 창이 열리죠. 근데 7.0은 그 안에서 탭이 새로 열리죠, 탭.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된 탭으로. 그래서 한 스크린 안에서 요 탭 눌렀다, 요 탭 눌렀다 하면 사이트를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터넷 딱 켤 때 맨 처음에 나타난 초기 화면 또 복수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초기 화면 하나밖에 설정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가는 하나만 딱 설정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개 설정해도 제일 위에 설정한 게 제일 왼쪽에서 이제 맨 위에 보이게끔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설정한 거는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에 되어 있어가지고 탭을 선택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자주 안 가던 그러니까 전에는 우선순위가 조금 밀렸던 그런 사이트도 일단 초기 화면을 열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주소창 치는 오른쪽에 검색창이 조그맣게 또 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아직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 검색어를 치면은 그 검색창에 넣은 쿼리를 이 통제하는 그 검색 사이트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 나왔을 때는 MS의 그 live.com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바꾸죠. 네이버로 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설정을 바꿉니다. 그럼 네이버 사이트에 갈 필요 없이 그 검색창에 치면은 네이버 검색 결과가 바로 뜹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어떤 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바로 불러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근 환경, 경로를 좀 바꿀 만한 변화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올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아직 큰 변화로 저걸로 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변화의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환경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뉴스 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만 뭐 인터넷 댓글은 다 실명제로 한다든가 뭐 트래픽 30이 안에 들어오는 어느 뉴스 사이트들은 게시판 다 실명으로 운영하고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포털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으로서의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안 가진다라고 공격하면서 뭐 뉴스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는데 왜 언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재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포털에 대해서 이제 독과점 규제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또 인터넷 사업 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가치가 이제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고객들은 서비스의 소비자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다음에서 주는 이메일 서비스 이용하고 네이버에서 주는 검색 서비스 이용하고 주는 대로 서비스 이용하고 하면서 가끔 이제 뭐 좀 뭐 클릭해주고 뭐 광고 봐주고 해서 그쪽에 수익 좀 남겨주고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UCC 그 문화 때문에 꼭 UCC가 꼭 동영상만 UCC가 아닙니다.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니까 게시판 댓글도 UCC고 블로그 글도 UCC고 카페에 올리신 뭐 여행 후기도 UCC고 다 UCC죠. 그런 사용자들이 올린 사용자들이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거에는 이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주는 정보를 그냥 보기만 하고 이용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보고 통용시키고 뭐 저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리는 여러분 사진도 다 UCC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됨으로써 이제 고객이 단순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소비자 고객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생산자 고객이 되는 거죠. 고객의 가치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변화 요인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지금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쭉 100메가 bps 서비스 확산이라든가 7.0 출시, 고객 가치의 재확인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저 상세 데이터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겁니다. 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 거고요. 자,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 이제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 포털들은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보면은 일단 포털이라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이 방문 순위로 봤을 때 한 10위 안에 들고 그 다음에 특정한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용자들 순수한 방문 순위, 즉 유닉 비지터 기준으로 사용 순위를 10위 안에 넣었을 때 포털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옥션, 지마켓 그런 곳은 10위 안에 드는데
포털은 아니죠.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하는 거,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는 다 그냥 포털입니다. 이제 그런 데들의 저기 순위는 2000년 6월부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이 순위는 월간 방문자 수, 유닉 비지터 수의 기준입니다. 쭉 보면은 2000년 초에는 작아서 안 보이시죠? 퀴즈 내야겠네. 어디가 1등이었게요? 2000년 6월에. 야후가 1등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네띠앙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띠앙이 한 3위쯤 됐고요. 다음이 2위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언제 뒤집어졌냐? 2001년 들어와서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2002년, 2004년까지도 다음 천하였습니다. 다음 천하. 다음이 그냥 판매일로 꽉 잡아가지고 카페로 잡아가지고 다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사용자 방문자 수도 엄청나게 많고 방문한 사람들 보는 페이지 뷰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이메일이고 하니까 메일 다 읽어보죠. 뭐 카페 들어가서 글 다 읽어보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2004년도 12월 2005년 초에 들어오면서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초기에 맨 처음 2006년 6월에 측정할 때는 5위였습니다. 그게 이제 3위로 돼갖고 쭉 가다가 2003년도 초에 2위로 올랐었다가 2005년도 초에 1위로 드디어 올랐었습니다. 지식 검색의 힘입니다. 검색의 퀄리티가 다 고만고만했는데 지식 검색이 생기면서 뭔가 볼만한 게 많아지고 지식 검색이 사실 UCC의 원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컨텐츠가 이 사이트를 더 풍부하게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는 2005년도부터는 순위의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몇 년째 유지입니다. 특이한 거는 위만 1등만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2등, 3등, 4등, 5등 또 그대로입니다. 네. 탑5 포털의 수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 환경 변화,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 즉 UCC 같은 거, 동영상 이런 거의 수용도, 그다음에 M&A 같은 거에 틀에 의해서 경쟁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포털들의 시도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포털 간 M&A로 네이트, SK컴즈가 엠파스 인수했고 네이버가 천문 인수한 건 뭐 별 의미를 안 줍니다만 파란이 다음 거 합치려고 하고 뭐 이런 다음이 아니고 드림이즈를 합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웹 2.0 그 용어, 즉 이제 사용자들이 만드는 컨텐츠들,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제 포털들마다 서비스 정책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 걸 얼마나 또 많이 수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방문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UCC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요즘 보시면은 다음이 이제 그런 그 UCC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주고 네이버가 조금 폐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는 폐쇄적이라보다 조금 뒤에서 보면서 앞선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보고 조금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KT나 KTH가 주소창을 확보해가지고 주소창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소창이 뭔지 아십니까? 그 URL 집어넣는 그 주소죠. 그게 이 뭐 트래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은 상관이 꽤 있습니다. 그 네피아 아시죠? 더 많이 들어보셨죠? 네피아가 한 일이 뭐냐면은 주소를 다 치지 않고 그냥 사이트 이름만 치면은 그 주소로 가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net을 쓰려니까 다음 DAUM인지 뭐 넥스트인지 뭐 모르잖아요. 그걸 그냥 다음 소리 나다. 다음 그러면 내가 어떤 다음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 네피아가 이제 그런 개념을 많이 퍼뜨려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주소창에 딱 치면은 뭐가 바로 갈 겁니다. 근데 그걸 바로 가게 하는 그 뒤에 보면은 메커니즘이 아주 복잡한 그 수사원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피아가 이제 여기까지 했던 방식은 하나로텔레콤과 KT와 제휴를 해가지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 메가패스나 뭐 하나로 그 ISP 가입을 해놓죠. 초고속 인터넷만 가입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주소창에 뭘 치면은 그 메가패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KT의 도메인 네임 서버에 갑니다. 그래서 주소창에 지금 이게 입력됐는데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그 이제 따따따 다음점 넷이라는 게 주소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요거는 211.166. 어디로 보내라고 해갖고 이제 보내갖고 정보를 보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글로 다 엄치갖고 딱 하면은 원래는 얘가 해석을 못합니다. 다 도메인 네임 서버가. 이 3단계 구분도 안 돼 있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해석을 못하는데 그걸 해석하는 해석기를 이제 네피아가 KT와 하나로 계약을 해서 중간에 딱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석 못하면 나한테 물어라고. 물어보니까 다음은 요거다 라고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소창에 치는 키워드를 어디로 보내주냐에 선택하는 문제가 생겼죠. 다음이나 청와대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이미지가 하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명확한데 그럼 뭐 양복점, 뭐 구두방 그러면 어디로 보내줘야 됩니까? 그죠? 그걸 이제 네피아가 팔았죠. 자, 구두방 하시는 분들, 이 구두방 치면은 당신들 사이트에 보내줄 테니까 등록하세요 하고 팔았죠. 그래서 사업을 잘 하다가 이제 2006년도에 하나로하고 계약이 깨지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 KT하고도 계약이 깨지면서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T 메가패스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주소창에 치면은 옛날하고 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 변화를 줘서 뭐 생각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실 건데, 예. 잘 아는 사이트들은 그대로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이트들, 그러니까 이 뭐랄까 특정 사이트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이트들을 보내는 로직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KTH가 KT의 그 DNS 그 망을 이용해서 애매한 구독방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KTH 검색 결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한 트래픽 획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소창에 뭔 걸 쳐갖고 왔을 때 바로 보내주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 사이트로 보내주면 그 사이트의 트래픽이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창에 바로 이렇게 치는 게 얼마 안 될 것 같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왜냐, 이 사람들이 이미 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치는 대로 가더라 이거죠. 주로 많이 치는 게 네이버, 한게임, 뭐 카트라이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i 7.0 배포한다고 그랬죠. 7.0 배포하면서 초기 페이지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고 탭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검색창을 위에 별도로 하나 둔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게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틀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탈별로 주요 포탈별로 이제 올해 이제 상황을 보면은 네이버는 현재 이제 현재 상황에서의 포탈 그 서비스에 있어서의 이제 절대 강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탈들의 그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점유율과 승률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포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류를 쭉 나열하니까 26가지인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2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뉴스, 메일, 블로그, 카페, 금융, 이런 식으로, 키즈, 어린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비스 내용별로, 상거래. 그 23개 서비스를 각각 이제 어떤 사이트는 23개를 다 제공하고, 어떤 사이트는 그 중에 20개만 제공하고, 어떤 사이트는 또 다른 믹스처로 한 19개 제공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이트 각각 서비스별로 봤을 때, 그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그 서비스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린이 서비스,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중에 제일 트래픽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주니어, 네이버, 주니버하고 야후 꾸러기하고. 예. 그러면 이제 어린이 서비스들 섹션만 모아가지고 그들 간에 그 어린이 섹션 방문자들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5% 이상이 방문하는 그런 데가 5% 이상이 되면은 그 서비스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서비스는 성공했다 보고 5%가 안 되면은 그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공한 서비스 중에 성공한 서비스가 몇 개냐? 그게 이제 승률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네이버는 23개 중에 2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3개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중에 마켓쉐어 5%가 넘는 게 75%입니다. 15개. 75%의 승률이고 점유율이라는 거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패널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니까 어떤 패널은 이번 한 달 동안에 총 컴퓨터 사용 시간이 얼마인지 이제 우리가 올라온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해낼 수 있죠. 10,000명 걸 다 추정해낼 수 있죠. 10,000명의 총 컴퓨터 사용 시간 한 달 내. 엄청난 시간이겠죠. 그 중에서 각 사이트 페이지별로 방문한 시간 다 있으니까 네이버 방문한 시간들의 합.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네이버 10시간, 한 달 동안 10시간 가고 어떤 사람은 30초 갖고 이렇게 했죠. 쫙 다 합쳐요. 그러면 그 사이트의 전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의 그 사용 시간 중에서 차지하는 그 사이트에 소비되는 시간 비율. 그걸 이제 점유율 개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32.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명, 100분이서 마음대로 인터넷을 쓰시면은 그 총 쓰시는 시간의 30%를 네이버에서 놀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보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요. 주요 서비스가 모두 이제 마켓쉐어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힘은 검색 엔진이었고요. 검색 엔진의 기술적 향상 수준이 이제 올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질적 향상이 필요하냐면은 대부분의 연령층들이 네이버를 선호하고 검색에서 다 잘 씁니다. 그런데 25세에서 29세 남자, 좀 전문성을 갖는 또 대학생들, 이런 분들은 구글로 이 사람들의 검색 사용 서비스 사용 시간을 놓고 보니까 구글이 9.3%에서 13%로 이동을 했어요. 구글 사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찾고 또 특히나 영어로 된 지식을 찾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생층에 있는 대학원생층에 있는 저런 분들은 올 일이 많죠. 저쪽의 사용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주고 있는 게 고급 검색, 지식 검색을 통해서 고급이지만 최고급은 아니죠. 이제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할 거냐. 물론 그것까지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근데 그것까지도 만약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문제가 생기고, 요즘 또 검색도 이제 3세대 검색 그래가지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검색,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의도가 같은 단어를 쳐도 뭐가 있을까요? 동어미어를 쳤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겠다. 이 사람이 평소 그 검색하던 특성을 감안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앞으로 검색 기술이라고 이제 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서비스도 네이버가 가장 사용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블로그가 나도 모르게 블로그 페이지가 몇 개 만들어져 갖고 그냥 있을 뿐이고, 가끔 가다가 남은 거 풀어갖고 그냥 갖다 놨고, 블로그 남은 거 가서 보고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글 올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글 올리는 블로거들은 다 전문 블로그 사이트에 가서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액티브 블로거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과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광고, 특히 검색 광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네이버가 엄청나게 지금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분기에도, 그러니까 2분기에도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한참 1위의 그 영화를 누리다가 2위로 떨어져 갖고는 이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에 원래 강점은 클럽, 카페, 이메일 이런 커뮤니티 쪽이죠.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요걸 살려가지고 지금 다음에 전략은 그쪽에 확보된 고객 자산은 꽤 많거든요. 그걸 살려가지고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검색도 카페에 축적된 지식을 많이 보여준다거나 UCC 굉장히 다음이 지금 강조하고 광고도 하고 하죠. 그렇게 모은 것들을 검색에 보여준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 카페에 숨어 있는 글이라든가 UCC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색에 눈에 띄게끔 함으로써 검색 사용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구글 회장이 와가지고 다음 사장님 만나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한 게 유튜브 동영상을 다음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검색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연계하자 뭐 이런 것도 가져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로 된 지식, 그다음 웹사이트가 아닌 동영상이라든가 그 카페 글이라든가 이런 것, 블로그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이 그 분야는 네이버보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시장을 되어보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페라든가 이런 블로그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사업자들의 지원도 많이 해주고, 좀 혁신 수용청을 모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는 이제 싸이월드로 대표되는 미니홈피가 미니홈피, 싸이월드가 그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페이지 뷰 창출력, 그러니까 방문자 규모는 3위인데 페이지 뷰로는 2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니홈피 자체가 이게 페이지 뷰가 엄청나는 거니까 일단 들어왔다고 사진 다 봐야죠. 그걸 다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뭐 엄청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이트가 내세우는 게 메신저죠. 네이트 온 메신저. 메신저도 이게 2004년, 4년까지는 MS 메신저가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이트온이 이 길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미니홈피가 뜨더니만 미니홈피 사용자하고 네이트온하고 연계시켜버렸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러더니만 서서서 늘어나더니만 이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로 이게 처음 뒤집어진 게 2003년 초인가 4년 초인가 데이터 내놨을 때 MS에서 5보다 많이 받는데 5번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MSN 메신저가 격차가 굉장히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미니홈피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메신저, 그 둘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다른 정보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이트인 네이트닷컴 방문자는 별로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체류 시간당 사람들이 와서 놀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매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구입된 싸이월드, 그 다음에 네이트온 사용자들을 어떻게 그 기존 사용자층으로 이제 기존 서비스로 옮기거냐.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싸이월드의 방문자 수라든가 페이지 뷰가 조금씩 계속 조금씩 해고 사실은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한 2년 전에 쓰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틀리죠. 요즘 가면 2주간 게시물이 없으니까 천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원래 SK텔레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가 굉장히 이제
회사로 봐서는, 모 회사에 봐서는 중요한 전략적 과제죠. 사업성과는 별개로. 그래서 사실 뭐 싸이월드가 모바일로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두 개, 몇 가지 성공했는데 좀 더 이제 오늘 확 뜨이는 뭔가 좀 아주 뭐 확 뜨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 말입니까 올해 초입니까 그 엠파스를 이제 합병을 해서 그 검색 쪽이 아무래도 딸리니까 네이트닷컴 사이트가 검색이 약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엠파스의 검색 기술력을 갖고 이제 합쳐가지고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후 코리아, 야후는 참 안습입니다. 말로 하는 거죠. 그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얼마 안 돼, 불행한 사태로 문 닫은 야미부터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혁신적 서비스를 가장 먼저 수용하는 층이 20대 남녀 이 층인데 이 층이 야후는 별로 안 가요. 그러니까 기존 야후의 방문 차층은 과거에 생성된 사람들이라서 이제 30대 후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복잡해.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야구 오는 사람들은 헷갈려서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또 그래서 척박한 혁신 서비스의 토양이란 말이 혁신 서비스를 내가지고 전파시키기가 이 현재의 토양이 좀 나쁘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 미국 야후에서 성공한 혁신 서비스를 갖고 와도 좀 이렇게 이슈화 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플리커 서비스, 이제 사진 이렇게 에디션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플리커 써보신 분 계세요? 플리커? 야후에서 한 거? 우리가 다 안 가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신규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서 일단 이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층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S 5% 넘는 건 4.8%밖에 안 되고, 전체적인 점유율이 4.8%고 참, 승률은 서비스를 지금 22개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5% 넘는 서비스는 5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어렵습니다. 20대, 30대 이용자층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엠파스는 원래 이제 기술의 엠파스 아닙니까? 그죠? 느끼시게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수용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이제 포탈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게 좀 대중적이지 못했던, 그러니까 기술에 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좀 약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SK컴즈와 마음을 비우고 합치면서 기술에 다시 승부를 걸어서 검색 자체를 더 정교화하고 네이트나 미니홈피 사용자들, 네이트 메신저 사용자들의 검색 트래픽을 다 절로 몰아가지고 엠파스 검색 결과로 보여주고 대신에 엠파스에서 제공되던 뉴스니 이런 서비스들은 가능하면 이제 절로 몰아가지고 네이트 걸 갖고 왔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아마 일어날 겁니다. 당장은 지금 이 M&A를 통해서 이 트래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크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SK가 네이트가 라이코스 합체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싸이월드 합체가 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엠파스하고는 지금 아직 눈에 띄는 그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합병의 결과를 가지고 이 기술 쪽을 엠파스가 맡고 서비스 쪽을 저쪽이 맡아가지고 얼마나 잘 시너지를 내느냐, 이게 올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계속 5위입니다. 5위 수준 점유율과 승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파란은 제목은 파란인데 파란을 일으킬 만한 서비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데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사실 남들이 안 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 만드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서비스들 이제 되짚어 본다 그러면은 한메일이 있었고 네이버 지식 검색이 있었고 그 아이러브 스쿨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니홈피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그만큼 변화가 일어날 건지 그만큼 이 영향을 줄 건지 만든 사람도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대중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이제 폭발적인 그 영향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만큼 될 거라고 알고 만들어내는 거는 상당히 없고 정말 상당히 어떤 부분은 운이 좀 작동을 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경우에는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적이지 않죠. 이게 다른 데 이미 하고 있는 데고 하니까 뭐 저기 이미 하고 있고 뭐 저기 쓰면 되는데 굳이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 뒤집어놓는 파란을 일으키는 서비스를 못하는 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일종의 이벤트라든가 만화 트래픽이라든가 만화는 한때 인터넷 모든 사이트들이 막 라이코스도 유명했지만 막 제공을 하다가 돈 들고 하니까 다 접었는데 파라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 저쪽에 컨텐츠가 풍부해요. 그래서 만화 보러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조금 조금 비자발적인 트래픽, 아까 말씀드린 주소창에 쳤을 때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파란을 보여준다 했죠. 그런 식의 내가 원래부터 파란쯤닷컴을 치고 가지 않은 트래픽이 좀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자발적 여기 써놨죠. 비자발적 방문자의 재방문이 안 되죠. 한번 와서 잘못 왔다고 딱 바로 가보니까 이게 이 페이지 뷰가 낮아요. 방문자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좀 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참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구글이나 MSN은 MSN은 밖에서도 원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구글은 밖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죠. 그 검색이 아주 대중적인 네이버가 대중적인 그 면을 잘 집어내가지고 구글처럼 아주 깊은 지식이 필요 없고 그냥 네이버에 있는 지식 검색이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인데 구글처럼 전문적인 웹사이트 가가지고 다 뒤져가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검색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용자들 입맛에 맞춘 네이버를 이제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사용자들 덕택에. 그리고 이상한 서비스 많이 만들어내죠. 구글 어스 같은 거라든가 이상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로 한 번씩 들어가 보고 그래갖고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검색 자체를 강화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당장은 구글이 이제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광고 네트워크 사업자죠. 검색 서비스도 물론 하긴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광고 네트워크가 무섭죠. 검색 광고 네트워크. 이게 뭔 말이냐면 구글이 인터넷 검색 광고 영업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광고주들을 모으고 가장 큰 매체로 자기 매체를 활용하고 그 외에 제휴 매체 심지어는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데까지도 노출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해줍니다. 이 검색 광고 네트워크 힘으로 구글의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검색 광고 네트워크 사업을 더 이제 본격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계약을 해가지고
검색 광고, 다음에 수익 검색 광고는 구글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검색 광고 중에서 CPC 광고는. 검색 광고, CPC 광고가 뭔지 아시죠? 네. 검색창에 뭘 치면은 좀 이제 상업적인 의미가 있는 키워드를 치시면은 한 페이지에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이는 페이지 전부는 광고인데 그 중에서 맨 위에 스폰서 링크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구글 또는 오버추어에서 제공하는 그 CPC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사이트를 방문해서 누르면은 돈이 된다.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광고주가 그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 검색 광고 사업을 이제 키우는데 매체로서 미국에서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네이버처럼 모든 검색 사용자의 60%가 구글을 오기 때문에 자기 가는 거 탁 들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사이트 가는 사람이 뭐 10%, 5%가 안 되니까 그걸 안 되니까 다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에 쳤을 때 노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엠파스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MSN은 지금 글로벌리 좀 약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003년까지는 그래도 이 메신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뒤집어 볼 확률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우리나라에서 뺏겨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이 기반 환경 OS, 웹, 익스플로러 이걸로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직은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별 분석인데요. 이건 이제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색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종류가 우리가 분류한 게, 저희 분류한 게 한 23가지인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6가지, 7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검색은 모두, 여러분들 모두 다 하십니다. 그리고 검색 시장에서의 그 검색 사이트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이게 이제 검색 쿼리 하나 던지는 뭐 검색창에 쓰는 단어 있죠. 단어 비중으로 봤을 때 네이버에서 치시는 게 지금 2006년도에 76%고 다음에 10.2% 야구 이 정도였습니다. 그게 점점 이게 그러니까 파란색이 2005년도고 까만색이 2006년도거든요. 2005년보다 네이버는 올라갔고 다음은 약간 줄었고 야구도 줄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부 검색 서비스별로는 통합 검색이라는 거, 그러니까 쳤을 때 맨 첫 페이지 나오는 거, 그걸 많이 이용하시고 검색 결과창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옆에 뉴스, 뭐 디렉터리 뭐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들을 잘 안 하세요. 근데 거기도 가면은 이제 첫 페이지에 안 보이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잘 안 가시죠. 전체적으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용 시간이 전체 인터넷의 각종 서비스 사용한 시간 100으로 봤을 때 2004년도 3.34%에서 2006년도에 4.54%로 검색하는 데 시간들을 많이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검색 서비스 이슈는 이제 워낙 지금까지의 검색으로는 네이버 독주 구도가 확실하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검색에 뭔가 새로운 정보가 보이게끔 해야 되죠. 그게 뭐 UCC라든가 뭐 잘 검색 안 되던 블로그의 글이라든가 카페의 글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검색시키는 그런 게 이제 좀 하나의 조류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의 성능이 빨리 뭐 이것도 있지만 이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화. 나는 어떤 단어를 쳤을 때 이 단어가 뭐 나는 이제 뭐 좀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모든 게 경제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어떤 단어에 이렇게 이게 먼저 올라오고,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면은 예술에 관련된 게 먼저 올라오고,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에 맞춰가지고 결과가 좀 커스터마이즈도 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사용 환경 측면에서 브라우저가 7.6으로 바뀌고, 한글 도메인 주소창 사업자가 바뀌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뉴스는 사실 그 자체로 뭐 사업자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사이트를 방문하게 하는 요인은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인터넷에서 많이 좀 접하시죠. 오프라인 신문 구독자가 와서 젊은 층에서 많이 좀 줄었다고 그러죠.
뉴스도 이게 그러니까 뭐 월드컵이라든가 작년 4월에 WBC 야구라든가 뭐 바다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번 트래픽이 전체적인 트래픽이 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뉴스마저도 이제 다음을 추월해서 이게 2002년 대선 전에는 뉴스가 야후가 1위였습니다. 야후 뉴스가 제일 제휴된 언론사도 많고 해갖고 많았는데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진보 매체 오마이뉴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스프라이즈 이런 데들 네이버가 노출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바뀌었어요. 그 네이버하고 다음은 원래 미디어 다음이라고 딱 브랜드도 만들고 해가지고 뉴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스스로 기사도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다음을 또 추월해가지고 경쟁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컨텐츠를 독점적인 컨텐츠를 가져오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작년에 야구, WBC 야구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시즌에 스포츠 컨텐츠들 독점적으로 야구나 다음에 독점적으로 제공했거든요. 그때 그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계약하면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는 뭐 그런 이슈들이 별로 이제 없죠. 그 다음에 그리고 뉴스 자체는 기존 언론 매체들이 포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어갖고 역할이 많이 변화될 것 같아요. 포털 뉴스와 신문사 사이트의 관계를 보면은 포털 뉴스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요 언론사의 페이지 뷰는 계속 감소되고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작년 연말에 네이버가 아웃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원래 제공한 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UV가 좀 올라갔습니다. 사이트. 그리고 뭐 별 이슈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면은 인터넷 채널을 이용해서 사람들 간 통신할 수 있는 거.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 이메일이 있고 그다음에 메신저가 있고 이제 인터넷 전화가 이제 가능하죠. 이제 MSN 같으면 라이브 그 보면은 라이브 요새 나오는 게 라이브 메신저니까 그 보면 인터넷 전화 그 폰 설치만 하면 가능해집니다. 쭉 보면은 이메일은 사용자 또는 에버리지 듀레이션 타임 머무는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86.45에서 80.45로 좀 줄었고 사용자도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도 조금 줄었습니다. 사용 자체가. 이제 메신저로 옛날에는 이제 하는데 요새는 메신저 안 하고 미니홈피에 글 남기잖아요. 미니홈피가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그죠? 방명록에 써놓으면 바로 방명록 다 보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VIP 인터넷 전화는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었던 이메일과 메신저가 역할이 변화돼가지고 이메일은 원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배달 커뮤니케이션 역할인데 요새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아니라 보관함, 그러니까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서 같은 거, 스팸 메일 집어넣는데 그런 걸 이제 어디 가입할 때 뭐 귀찮으면 다 이제 어디 스팸 전문, 수신 전문 이메일 메신저 넣고 뉴스레터, 그다음에 용량이 요즘 사이트마다 용량을 크게 주니까 데이터 보관 장소로도 활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메신저는 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파일 전송 당연한 거고 전화도 하고요, 웹 서비스 연동도 하고 쇼핑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메신저로 증권 투자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그러면은 블로그, 그다음에 클럽 카페, 그다음에 미니홈피, 그다음에 옛날 방식의 그 게시판 BBS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이제 거의 그냥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전체 트래픽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고 블로그는 이제 새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카페는 그대로 거의 유지되는 추세. 미니홈피는 좀 줄어드는 페이지뷰 감소 추세고 그냥 게시판 형식의 BBS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서비스 유형별로 이 사업자, 1위 사업자들이 확고하게 다르고 확고하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네이버가 이제 개수로 계속 많고. 근데 아까 이거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글을 만들어내는 사람 비중을 놓고 봐서는 네이버가 그렇게 압도적 1위는 아닙니다. 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전문 블로그, 테트툴즈나 올블로그 그런 데 많이 있고요. 이글루스 이런 데 있고요. 네이버는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글을 갖고 와서 쓰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니홈피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싸이월드가 압도적이고, 클럽은 카페는 다음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커뮤니티 BBS는 그래서 고만고만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과거에는 이게 트래픽 창출 역할이었습니다. 그냥 이 동호회는 카페 가서 한 번씩 거의 매일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방문해갖고 사람들이 일단 우리 사이트에 오게 하는 동인으로 그걸 써먹었는데, 요새는 역할이 바뀌어갖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그 컨텐츠. 그게 또 다른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프로덕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컨텐츠 제공의 어떤 서비스,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UCC나 신개념 서비스, 웹입진용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동영상은 인터넷 이용자의 85%가 방문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자의 85%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동영상을 본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사용자들, 그게 100mbps 인터넷 보급됐고, PC 자체도 빨라졌고,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로 휴대폰 찍은 것도, 휴대폰도 쉽게 찍죠. DC 카메라 찍죠.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사용 시간대는 저녁 및 심야 시간대, 심심할 때 많이들 이용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회사에서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웹사이트 동영상 유저 중에는 포털의 동영상 이용자보다는 전문 사이트의 이용자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2006년 초까지, 이제 말까지.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음이 막 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전문 사이트라 그러면은 이제 뭐 판도라 TV, M군, 곰 TV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 포털은 이제 다음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데들이 한때 포털에 자기들 그 컨텐츠를 포털에서도 볼 수 있게 제공을 했다가, 그걸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내 컨텐츠가 보이기는 하는데 내 사이트는 방문 안 하고 포털에서만 다 보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요즘 이제 제어를 또 끊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다음 같은 데서는 그냥 직접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동영상 또 이제 이 서비스를 갖고 다른 서비스를 연계시키는데 굉장히 또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나온 서비스들 간의 어떤 관계 같은 게 이미 이제 틀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깨뜨리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게 이거니까 이제 전 사업자들이, 포털 사업자들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보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포털과 동영상 전문 사이트가 협조를 해가지고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서 만들어내 놓으면은 포털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협력 관계였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게 점점점 포털만 좋은 일 시킨다 싶으니까 이제 요새 관계를 끊고 있죠. 그래서 동영상 전문 사이트에 직접 오도록 하는 쪽으로 이쪽은 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자기 스스로 유입체를 확보하고 있고, 포털들은 우리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컨텐츠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털이 왜 초기에 이런 거를 직접 안 했냐면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쪽은 뭐 잃을 게 그 당시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뭐 나중에 이슈되면 그때 어떻게 몸을 때우자라는 식으로 이제 한 거고, 이쪽은 잘못 걸리면 시비거리가 되면 잃을 게 많으니까 조심했던 거죠. 이제 요즘도 아직도 뭐 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유튜브가 구글에 딱 가니까 다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저거 재수해도 돈도 안 나올 것 같아 보고 있다가 구글 가니까 이제 이때다 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어떤 그 질서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질서에 맞춰가지고 이제 각자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포털, 특히 1위 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좀 조심조심 이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도 뭐 그러긴 합니다만 온라인 게임 시장이 강국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게임이 거의 이제 영화보다 더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억은 보통이고 게임 종류도 굉장히 확대됐는데 워낙 많이 나오고 이제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게임당 사용자의 활동성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대박 게임은 이제 좀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조금 들어가 만들어갖고 눈에도 안 차고 많이 만들어 놔도 대박될 확률이 낮아지고 하니까 점점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총 쏘는 거, 서던 어택 스페셜 코스 이런 거, 그 다음에 피파 온라인 같이 월드컵 맞춘 거 갖고 나온 거, 그 다음에 오디션 같은 뭡니까 댄스하는 거, 좀 틈새 게임 이런 것들이 좀 떴고 그 전에 이제 그 주류를 형성했던 뭐 리니지 같은 역할 게임이라든가 이런 큰 게임들은 새로 출시한 게 다 별로 먹히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고 한 것들이 많습니다. 2005년도에는 카트라이더가 잘 나갔는데 스페셜 포스가 있고 2006년도 와서 스페셜 포스가 좀 지고 서던 어택이 뜨고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워크래프트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게임들 자체가 조금 고생하고 있죠. 이거는 뭐 게임 사이트,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나 뭐 리니지 같이 PC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집에서 게임 사이트 방문해서 하는 게임들로 봤을 때 사이트는 넥슨이 거의 이제 계속 1위를 하다가 넥슨의 그 서비스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카트라이더죠. 그걸 1등 하다가 작년 넷마블 CJ 인터넷에 조금 졌죠. 이제 그게 기존에 서든 어택 때문에 좀 졌습니다. 그리고 포털하고 제휴 관계를 강화해가지고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만들고 포털에서 트래픽 주고받는 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넥슨에서 네이버 툴바를 깔게 해주고, 뭐 말이냐면 넥슨 방문자들이 네이버 툴바를 설치하도록 해주고, 그러면 자기 PC에 툴바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브라우저 띄우면은 네이버 툴바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치면은 네이버 검색가 쉽게 유입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네이버에서 넥슨 게임이 노출되게 해주고 이런 협력을 했죠. 그 파란하고 네오이즈 게임하고 이렇게 협력을 했고요. 파란에서는 네오이즈 사용자한테 메일을 주고 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네오이즈의 게임을 파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게임 관심사가 증가되고 역할 게임은 실패하고 있고요. 마지막 전자상거래 쪽은 전자상거래는 이제 크게 봐서 오픈마켓과 그냥 인터넷 쇼핑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거래를 중개만 해주고 파는 사람도 여기 등록해서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옥션하고 지마켓, 앰플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거기서 파는 물건은 옥션, 지마켓, 앰플이 직접 사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파는 사업자, 판매자들이 따로 있고 사는 사람들은 가서 보고 그냥 삽니다. 그러면 물건을 이 파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보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한테 반송시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 돈은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완전히 도착하면 주는 거죠. 근데 종합 쇼핑몰은 CJ몰, H몰은 자기 책임하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CJ몰, H몰에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린데 이게 오픈마켓 개념이 나오고 없고 옥션은 원래 사실은 오픈마켓이긴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였습니다. 개인이 내가 남는 물건 팔고 이런 거였는데 G마켓이 들어오면서 G마켓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자와 개인입니다. 파는 사람이 다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와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옥션이 저 시장이 장난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옥션도 이 사업자가 셀러죠. 그러니까 파워 셀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즘은 거의 완전 오픈마켓이 되었죠.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픈마켓의 그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가지고 2008년도 되면 한 8조 정도, 44%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오픈마켓 성장 요인은 유통 구조를 개선했다, 정보 서비스 제공했다, 무한대 제품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오픈마켓의 매력도는 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서의. 왜냐면 이제 경쟁자가 많아졌어요. 과거에 이제 인터파크의 G마켓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 동대문 앰플, GS 이샵, 뭐 네이트몰 뭐 쫙 들어오니까 그쪽 시장도 이제 머리 터지는 시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죠. 서로 이제 좋은 셀러를 갖다 놓으려니까 수수료를 작게 줘야 되죠. 수익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파워 셀러 중심의 판매 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무시하고 파셨어요. 세금 부가세 내고 다 그 생각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뭐 잘 모르시기도 하고 경쟁에 밀리기도 하고 하니까 세금을 잊어먹고 팔았다가 지금 다 추징당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전에 싸게 팔던 물건들이 요즘 이제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좀 오픈마켓의 어려움이 조금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세가 오픈마켓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시장도 오프라인 시장처럼 할인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하듯이 좀 좋은 서비스 완성된 걸 원하시면은 종합 쇼핑몰에 가서 하시는 게 좋고, 좀 가격에 그 비용 대비 합리적인 그런 걸 원하시면 오픈마켓에서 발품을 하시면은 기회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고, 과거에 이제 사업 운영자가 이 힘을 갖는 구조, 그래서 뭐 CJ몰 한번 납품하려면 가서 판매자가 가서 빌고는 아니고 좀 협상 잘하고 이래야 됐던 상황에서 이런 오픈마켓, 이런 사업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좋은 물건 갖고 있는 판매자면은 각 사업체에서 와서 서로 모시고 갑니다. 외국에 이름 있는 브랜드 옷을 뭐 독점적으로 내가 몇 개 갖고 있다. 서로 우리 쪽에서 좀 독점적으로 팔아주십시오. 라는 거죠. 판매자의 파워가 굉장히 강해진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인터넷 광고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2003년, 4년부터 다시 확 살아난 게 이 광고가 떠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광고가 과거의 배너 광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스폰서 링크로 대표되는 클릭당 광고가 살아나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확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광고 시장, TV를 포함한 전체 광고 시장의 한 12.4%를 인터넷이 차지한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참, 이런 10%를 넘는 게 언제 올까 싶은데 12.4%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는 이미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다가 더해가지고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시장을 이제 막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검색 광고는 30%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건 아직 동영상 광고는 개념화만 되어 있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어떻게 과감할 건가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해갖고 돈 벌면은 저작권 업자들 들고 나와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검색 광고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오버추어로 대표되는 두 회사들이 영업 네트워크로서 활약하고 있고, 그 검색 광고를 노출시키는 매체로서 네이버, 다음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천억 시장, CPC 광고 5천억 시장이 올해 이제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이게 이제 그 아까 일부에서 말했던 그 이상한 데이터 모아가지고 뭐 인텔리전스 넣고 뭐 이렇게 분석하면은 저런 식의 이제 분석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터넷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저런 거 말고도 특정 회사의 어떤 이슈에 맞춰가지고 포커싱해서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조금 여러분들 하시는 내용들하고 좀 업무 내용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저렇게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한번 봐주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